이게 김이야, 흑자야, 검버섯이야,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지? 너 얼굴 뭐 했어? 피부가 왜 이렇게 깨끗해졌어? 김이랑 흑자랑 검버섯부터 제대로 구분해서 관리했어. 아침에 거울을 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별것 아니었던 작은 얼룩이 어느새 볼 옆으로 넓게 번져 있는 갈색 그림자, 관자놀이 쪽에 박힌 검은 점들, 그리고 피부 위로 조금씩 솟아오른 거친 자국들. 처음엔 화장으로 가려보려 애쓰지만 어느 날은 화장이 들뜨고 색은 더 진해집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죠. 더 무서운 건 이 얼룩들이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두면 번지고 깊어지고 나중엔 치료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비용과 시간은 2배, 3배로 늘어나고요. 기미를 점으로 착각하면 잘못된 크림만 바르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고 검버섯을 그냥 나이 탓으로 여기면 어느새 얼굴 전체가 칙칙한 그림자로 덮입니다. 이건 단순히 보기 싫은 문제만이 아닙니다. 피부 속에선 이미 늙어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그 결과가 지금 거울에 보이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고 정확한 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 소식,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정석쌤입니다.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시고 좋아요 또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부모님들과 가족분들께도 꼭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얼굴에 있는 그 자국이 기미인지 점인지 검버섯인지 스스로 구분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저 치료를 받아야 할지, 연고나 크림으로 관리할지, 아니면 집에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사후 관리 방법까지 정확히 배우시면 이미 생긴 얼룩은 물론이고 앞으로 생길 얼룩까지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맑은 피부를 오래오래 유지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피부를 되돌리는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 지금부터 피부를 제대로 지켜나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더 이상 거울 앞에서 한숨 쉬지 않는 얼굴을 스스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거울 앞에서 이게 기미인지, 점인지, 검버섯인지 헷갈리는 순간부터 사실 피부 관리의 절반은 이미 갈리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생기는 이유가 다르고 퍼져나가는 속도도 다릅니다. 당연히 치료 방법도 전혀 다르고 다시 생길 위험도 제각각이죠. 무엇보다 이 세 가지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채 아무 크림이나 바르고 아무 레이저나 받으면 효과는 떨어지고 부작용만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바로 이 차이입니다. 먼저 기미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기미는 주로 얼굴 양쪽 볼, 이마, 코 주변, 입가처럼 햇볕을 많이 받는 곳에 넓게 퍼지듯이 나타납니다. 경계선이 흐릿하고 색깔은 연한 갈색부터 회색 섞인 갈색까지 다양합니다. 보통 좌우가 비슷하게 생기는 게 특징이에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번진다는 겁니다. 처음엔 작은 얼룩처럼 보이다가 점점 넓어지고 계절이 바뀌거나 햇볕을 쬐면 진해졌다가 옅어지기를 반복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전후 호르몬이 변할 때, 임신 출산할 때, 피임약 드실 때, 스트레스 받으실 때 많이 생깁니다. 기미는 색소가 피부 깊은 곳까지 쌓이는 거라서 겉만 관리해선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게다가 자극을 주면 오히려 더 나빠지기 쉽습니다. 이번엔 흑자, 그러니까 점 같은 잡티입니다. 흑자는 흔히 점 같은 잡티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기미와 달리 크기가 비교적 작고 경계선이 또렷하며 색이 진한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나, 둘씩 얼굴 여기저기에 점처럼 생기고 오래되면 조금씩 커지기도 합니다. 흑자는 주로 햇볕과 나이 드는 과정 때문에 피부 세포가 국소적으로 색소를 너무 많이 만들면서 생깁니다. 기미처럼 넓게 번지진 않지만 시간 지나면서 점점 진해지고 깊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기미보다는 치료가 비교적 쉬운 편이지만 잘못 관리하면 자국이 남거나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버섯입니다. 검버섯은 의학 용어로 지루각화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주로 60대 이후부터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성 병변입니다. 검버섯의 가장 큰 특징은 색깔뿐만 아니라 촉감이에요.
평평한 기미나 점과 달리 검버섯은 손으로 만져보면 표면이 살짝 튀어나와 있거나 울퉁불퉁하고 거칠게 느껴집니다. 색은 연한 갈색부터 짙은 검은색까지 다양하고 햇볕 많이 받은 부위에 집중적으로 생깁니다. 검버섯은 나이 들면서 햇볕 영향으로 그리고 타고난 체질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피부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미백 화장품이나 민간요법으론 거의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범위와 경계선, 색깔, 촉감을 함께 보는 겁니다. 넓게 번지고 경계가 흐릿하면 기미, 작고 또렷하면 점, 만져서 울퉁불퉁하고 튀어나오면 검버섯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섞여 있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병원 가시는 분들 대부분은 기미 위에 점이 겹쳐 있고 그 주변에 검버섯까지 함께 있는 복합형 피부예요. 이럴 땐 어느 하나만 치료하면 다른 게 더 눈에 띄거나 자극 때문에 전체 색이 더 짙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나는 기미다, 점이다, 검버섯이다 라고 단정 짓는 게 아니라 내 얼굴엔 어떤 요소들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치료 선택의 출발점이에요. 이 차이를 모르고 덤비면 어떤 분은 기미에 강한 레이저 받아서 오히려 더 진해지고 어떤 분은 검버섯을 크림으로 몇 년 바르다가 결국 더 커져서 제거도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이 차이만 정확히 알아도 치료 성공률은 크게 올라갑니다. 지금 이 순간 거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번져 있는지, 점처럼 뚜렷한지, 만졌을 때 평평한지 거친지. 이 작은 관찰 하나가 앞으로 여러분의 피부 관리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차이는 아셨죠?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바로 치료 방법입니다. 기미, 점, 검버섯은 같은 잡티처럼 보여도 치료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무시하고 무작정 레이저 한 번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치료는 오히려 더 길어지고 비용과 스트레스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세 가지에 각각 어떤 치료가 가능한지, 어떤 방식이 왜 효과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미 치료부터 말씀드릴게요. 기미는 색소가 피부 깊은 층까지 퍼져 있는 거라서 치료의 핵심은 색소를 만드는 걸 줄이고 이미 쌓인 색소를 천천히 옅게 만드는 겁니다. 이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레이저 치료인데요. 다만 기미는 레이저를 강하게 쏘면 오히려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다시 색소를 자극해서 더 짙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미 치료에서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반복과 조절입니다. 약한 레이저를 일정한 강역으로 꾸준히 받으면서 피부의 자극을 최소화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레이저와 함께 쓰는 게 연고와 크림 치료입니다. 기미엔 색소 생성을 막는 미백 성분, 염증을 가라앉히는 성분,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보습 성분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레이저 효과도 오래가지 않아요. 많은 분이 미백 크림만 열심히 바르시는데 피부가 건조하고 예민한 상태에선 오히려 색소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기미 치료는 단기간에 끝내는 게 아니라 관리형 치료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번엔 흑자, 그러니까 점 치료입니다. 흑자는 기미와 조금 달라요. 비교적 한 곳에 색소가 뭉쳐있는 경우가 많아서 표적 레이저 치료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즉, 적절한 레이저로 그 부위만 정확히 제거하면 비교적 빠른 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제거한 뒤의 관리입니다. 레이저로 제거한 자리는 피부가 일시적으로 약해지고 염증이 생기기 쉬워요. 이때 자외선 차단과 진정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색소 침착이 남아서 오히려 더 눈에 띄는 자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 치료는 제거보다 사후 관리가 절반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검버섯 치료입니다. 검버섯 치료는 가장 명확합니다. 검버섯은 피부 표면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병변이라서 크림이나 민간요법으론 거의 사라지지 않아요. 보통 레이저, 전기로 지지는 치료, 냉동 치료 같은 걸로 병변 자체를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 과정은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검버섯 제거한 부위는 정상 피부보다 색소 침착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돼요. 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갈색 자국이 남아서 오히려 더 보기 싫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민간요법은 어떨까요? 많은 분이 민간요법에 큰 기대를 거시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간요법의 역할은 치료가 아니라 관리에 가깝습니다. 알로에, 꿀, 요거트, 감자 같은 건 피부 진정시키고 보습하고 일시적으로 피부톤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생긴 기미, 점, 검버섯을 제거하는 근본 치료는 아닙니다. 특히 레몬, 식초, 베이킹소다처럼 산성이 강한 재료를 얼굴에 직접 바르는 건 피부 장벽을 망가뜨리고 염증과 색소 침착을 악화시키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민간요법은 반드시 안전한 범위 안에서만 쓰셔야 하고 자극 주는 행위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미는 서서히 옅게 만들면서 관리하고 점은 표적 제거한 뒤 철저히 관리하며 검버섯은 병변 자체를 제거하고 색소 침착을 예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치료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어떤 치료를 받느냐가 아니라 치료 전 피부 상태 파악부터 치료 후 관리까지 포함한 전체 과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신다면 더 이상 불필요한 시술과 시행착오로 피부를 망가뜨리는 일은 줄어들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많은 분이 치료 방법 고를 때 어떤 장비가 제일 좋다더라, 이 레이저가 최신이라더라 같은 말만 듣고 선택하시는데요. 사실 피부 치료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 같은 레이저라도 누구한테 쓰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기미, 점, 검버섯은 각각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내 피부 상태에 안 맞는 치료는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먼저 레이저 치료의 장단점부터 살펴보죠. 레이저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속도가 빠르고 눈에 보이는 변화가 비교적 뚜렷하다는 겁니다. 점이나 검버섯처럼 경계가 분명한 경우엔 한두 번 시술로도 큰 개선을 볼 수 있어요. 반면 단점은 피부 자극과 염증 위험, 그리고 잘못 쓰면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미는 강한 레이저에 매우 민감해서 과도한 열 자극이 오히려 색소 생성을 폭발적으로 자극해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미 환자분들한텐 강력한 한방보다 약하고 안전한 반복 치료가 원칙입니다. 이제 많이 쓰는 주요 레이저 장비들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토닝 계열 레이저는 기미 치료에 가장 널리 쓰는 장비입니다. 낮은 에너지로 색소만 서서히 분해해서 피부에 부담 안 주면서 기미를 옅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장점은 자극이 비교적 적고 재발 위험이 낮다는 거고, 단점은 변화가 느리고 여러 번 반복 치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피코 레이저는 색소를 아주 잘게 부수는 최신 기술로 점이나 색소 병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치료 효과가 빠르고 회복도 비교적 빠르지만 기미처럼 넓고 불안정한 색소엔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큐스위치 레이저는 점, 검버섯 제거에 오랫동안 써온 장비로 깊고 진한 색소 제거에 강점이 있습니다. 다만 출력이 높기 때문에 경험 없는 사람이 쓰면 색소 침착 위험이 커집니다. 프락셀 CO2 계열 레이저는 피부 재생과 표면 병변 개선에 도움이 되며 검버섯 제거에도 쓰이지만 회복 기간이 길고 자극이 크므로 피부 상태가 안정적일 때만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연고와 크림 치료의 장단점도 분명합니다. 장점은 안전하고 꾸준히 쓸 수 있으며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고 색소 재발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단점은 이미 생긴 깊은 병변을 단기간에 없애기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크림 치료는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레이저 치료 받았거나 레이저가 안 맞는 경우 장기 관리용으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민간요법의 장점은 비용 부담 적고 접근이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단점은 잘못 쓰면 피부 장벽 손상시키고 색소 침착 악화시킬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 산성 재료나 강한 마찰, 자극적인 방법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추천 기준입니다. 기미가 넓고 오래된 경우엔 강한 레이저보다는 약한 토닝 계열을 장기적으로 반복하고 크림 치료와 사후 관리를 철저히 병행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선택입니다. 점이 주된 경우엔 피코 레이저나 큐스위치 계열로 병변을 정확히 제거하고 이후 색소 침착 예방 관리가 핵심이에요. 검버섯이 주된 경우엔 병변 제거용 레이저나 소작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며 이후 자외선 차단과 재발 관리가 치료 성패를 좌우합니다. 복합형 피부라면 반드시 치료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보통 불안정한 기미를 먼저 안정시키고 그 다음 점과 검버섯을 단계적으로 치료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해요.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즘 장비는 매우 편리하고 자동화되어 있지만 피부 치료 결과는 장비가 아니라 사람의 판단에서 갈립니다. 같은 레이저라도 시술하는 사람의 경험과 피부 분석 능력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따라서 치료 결정하실 때는 장비 이름보다 색소 질환 치료 경험이 많은 의사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선택 하나가 치료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자, 여기까지 치료 방법은 다 알아보셨죠? 그런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많은 분이 레이저 치료나 크림 치료 끝내고 나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실제로 피부 치료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건 치료 그 자체보다 치료 이후의 관리입니다. 같은 치료를 받아도 어떤 분은 깨끗한 피부를 오래 유지하고 어떤 분은 몇 달 지나지 않아 다시 잡티가 올라와요. 이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사후 관리입니다. 기미, 점, 검버섯 모두 다시 생길 가능성이 높은 색소 질환입니다. 특히 기미는 한 번 안정됐다고 해서 끝나는 병이 아니라 평생 관리해야 하는 피부 상태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후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치료의 일부이며 치료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사후 관리의 첫 번째 원칙은 자외선 차단입니다. 자외선은 모든 색소 질환의 가장 강력한 재발 촉진제예요. 흐린 날, 겨울, 실내에서도 자외선은 존재합니다. 레이저 치료 후 피부는 정상보다 자외선에 훨씬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소홀히 하면 단기간에 색소가 다시 올라옵니다. 외출 전 자외선 차단제는 반드시 바르시고 모자와 양산으로 물리적 차단까지 병행하세요. 자외선 차단제는 아침에 한 번 바르는 걸로 끝이 아닙니다. 두세 시간마다 덧바르는 습관이 필요해요. 두 번째 원칙은 마찰과 열 차단입니다. 얼굴 문지르는 습관, 떼수건, 강한 클렌징, 뜨거운 물 세안, 사우나와 찜질방은 모두 색소 재발의 지름길입니다. 피부는 열과 마찰에 노출되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이 염증이 색소 생성을 다시 자극해요. 특히 기미 있으신 분들은 이 원칙을 평생 지키셔야 합니다. 세안은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수건으론 톡톡 눌러서 물기만 제거하는 게 기본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피부 장벽 회복입니다.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외부 자극에 대한 방어 능력이 떨어지고 색소가 쉽게 재발합니다. 충분한 보습은 사후 관리의 핵심이에요. 세안 후 3분 이내에 보습제 바르시고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수시로 관리하세요. 피부가 당기고 따가운 상태에선 어떤 미백 치료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네 번째 원칙은 염증 억제와 항산화 관리입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담배, 과음은 피부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늘려서 색소 재발을 촉진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은 피부 치료의 연장선이에요. 식단에선 비타민C, E,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영양소를 충분히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물도 자주 마셔서 피부 수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다섯 번째 원칙은 지속적인 점검입니다. 색소 질환은 서서히 변합니다. 거울 보며 주기적으로 색깔과 범위 변화를 관찰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의와 상담해서 관리 계획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치료를 한 번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피부 상태에 맞게 관리 방향을 계속 수정해 나가는 게 장기적인 성공 전략입니다. 사후 관리는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생활 습관의 누적입니다. 자외선 차단, 부드러운 세안, 보습, 수면, 스트레스 관리, 식습관. 이 5가지만 지켜도 재발 위험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치료 효과가 오래 유지되고 피부는 안정된 상태로 회복됩니다. 자, 여기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미, 점, 검버섯을 구분하는 방법부터 각각에 맞는 치료법, 치료 방법별 장단점과 개인별 추천 기준, 그리고 치료 후 반드시 지켜야 할 사후 관리까지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라면 이제 분명히 아시게 되셨을 겁니다. 얼굴에 생긴 모든 잡티가 같은 게 아니며 같은 방식으로 관리해선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많은 분이 그동안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며 포기하셨고 어떤 분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만 따라하다 피부를 더 예민하게 만들고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피부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미인지 점인지 검버섯인지 정확히 구분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선택하고 사후 관리를 생활 습관으로 만드시면 피부는 분명히 안정되고 밝아집니다. 피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극을 주면 바로 반응하고 정성을 들이면 서서히 돌아와요.
단기간에 기적을 기대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쌓아가는 관리가 결국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치료는 선택이지만 관리는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서 모든 판단을 떠안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입니다. 색소 질환은 장비 이름이나 광고 문구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눈과 경험으로 다루어야 하는 섬세한 분야예요. 치료받으실 때는 편리하고 자동화된 최신 장비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색소 질환을 많이 다뤄본 경험 많은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이 선택 하나가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거울을 보는 시선도 달라지실 겁니다. 더 이상 한숨 쉬는 얼굴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 얼굴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겉모습뿐 아니라 마음의 자신감마저 되돌려 줄 겁니다. 손주랑 사진 찍을 때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앞에서 더 이상 피부 때문에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피부를 앞으로 10년, 20년 지켜줄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시면 됩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관리 습관을 쌓아가세요. 피부는 그 노력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이 방송이 도움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하셔서 다음 건강 정보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내용이 필요한 부모님, 가족, 친구분들께 꼭 알려주십시오. 한 사람의 피부뿐 아니라 그분의 자신감과 삶의 질을 함께 바꿀 수 있는 정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 소식 정석쌤이었습니다.